초등 때 2, 3년 미리 중등 수학을 공부해 왔다고 하는 아이들 지도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다, 너무 안쓰러웠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초등 때 미리 중등을 공부하고 왔다고 한 아이들을 보면 일단 덜컥 겁이 나요. 얘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렇게 공부했으면 이거 바꾸기 너무 힘든데?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7세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이 프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맞아요. 나서 우리도 재밌게 보고 있죠. 이수지 씨의 네. 대치동 패러디 또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수학에서도 9세고시 땡땡 수학 학원으로 대표되는 최상위 학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수학교육 전문가로서 또 학원장님도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원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단쌤이신데 솔직히 초등 때 수학 공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정말 소위 빡센 수학 학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9세고시 제 아이라면 그러면 초등 때 어떻게 수학을 시키는 게 정석인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렇게 선행 많이 하시는 것도 불안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 선에서 우리 주단쌤이 딱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그것만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잖아요. 네. 수잘알. 네. 이 책 안에 문제집 추천도 있나요? 아유, 당연하죠. 문제집 고르시는 게 정말 힘드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재밥 스튜디오 권태영 소장입니다. 수학 지도가 어려운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주단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학 자녀 교육서를 출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좋은 책 썼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네. 오셨던 책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공을 들이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고등 수학에서 시작해서 중등, 초등 정말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해 오시고 계신데 초등 때 2, 3년 미리 중등 수학을 공부해 왔다고 하는 아이들 지도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다, 너무 안쓰러웠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 때 중등 수학을 먼저 배운 애들은 일단 어깨뽕이 확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네. 난 했다. 그쵸. 그 또래들하고 비교할 때라서 더 그런 감정을 갖는 것 같은데. 엄마들 뽕도 많이 올라와 그럼요. 있죠. 네. 근데 그런 아이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어깨뽕이 확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한테 상담 왔던 아이들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중등 첫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망치고 왔는데 학부모님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이미 끝낸 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 정도 수준까지 했으면 됐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문제집은 뭐 어떤 걸로 진도를 나갔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라이트센이라는 교재, 두 번째는 일품이라는 교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이트센은 일단 되게 쉬운 교재예요. 근데 일품은 준심화라고 해서 어려운 교재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두 개의 난이도 차가 확 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했다고 하니까 이 테스트를 봤어요. 결과는 당연히 별로였죠. 어머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떻게 선행을 시작하게 됐냐 거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초5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선행 반을 짜가지고 동네 학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그런 하시더라고요. 경우 많죠. 네, 매우 많죠. 아이들별로 당연히 편차들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이지만 다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애는 좀 잘 따라가고 어떤 애는 조금 힘들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학원을 운영해보면 당연히 잘하는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현실이죠. 맞아요. 네. 라이트센이 생태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인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너무 쉬운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잘하는 아이한테 맞추다 보니 갑자기 일품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일품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품을 한 실력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공식 정도 기억하는 거? 뭐 요 정도 아이였거든요. 겨우겨우 따라간 네. 거네요. 아마도 한 것처럼 느꼈던 이유는 수업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든 말든 어쨌든 수업 시간에 들어 앉아 있었어요. 과제 내줬을 거 아니에요. 과제는 솔직히 요즘 애들 과제 제대로 하는 애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답지도 학부모님들이 숨기고 학원에서 뺏는다고는 하나 온라인상에 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숙제를 했을 리도 없죠. 그래서 진도만 나가고 어머님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는 정작 실력이 전혀 쌓지 않았던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를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초등 거까지 충실하게 심화까지 단단하게 한 아이들이 6학년 겨울방학 때 중등을 시작했다면 오히려 더 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쵸. 근데 얘는 초등 5학년 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초5 때 시작했다면 초5, 초6 거는 언제 했을까?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중등 걸로 퉁치자 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초등 5학년, 6학년 수학이 중1 수학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기초적인 개념, 그 다음에 연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숙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중등선행을 쭉 나갔으니까 부모님은 뭐 5, 6학년 것도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아니었던 거죠. 지금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지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눗셈 문제만 막 계속 풀리시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눗셈이 문제가 아니라 구구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은 딱딱 분절된 게 아니에요. 위계성이 높은 과목이잖아요. 아래 학년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았으면 심화까지 되지 않았으면 그 위에 거는 아무리 쌓아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얘는 차라리 선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또 태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 일단 알아. 네. 배웠어. 맞아요. 근데 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네. 안다라고 했는데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 들어봤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경우가 너무 답답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문제집으로 선행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등 수학이 참 이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유형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 문제집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할 때 그냥 처음에 개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공부한다기보다는 학원에서도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유형서로 아이들을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유형을 거의 암기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초등 때부터 그 연결되는 개념들을 차곡차곡 따져오면서 심화까지 한 아이들은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갖춰져 있는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은 일단은 내가 아는 문제는 빨리 풀고 모르는 문제, 살짝 바꿔놓은 문제 이런 문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또 너무 안타까웠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쪽발되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초등 때 미리 중등을 공부하고 왔다고 한 아이들을 보면 일단 덜컥 겁이 나요. 얘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렇게 공부했으면 이거 바꾸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7세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이 프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맞아요. 나서 우리도 재밌게 보고 있죠. 이수지 씨의 네. 대치동 패러디 또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수학에서도 9세고시 땡땡 수학 학원으로 대표되는 최상위 학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수학교육 전문가로서 또 학원장님도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원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단쌤이신데 솔직히 초등 때 수학 공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소위 빡센 수학 학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구세고시 제 아이라면 안 시킬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성공한 아이의 케이스를 보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교육 전문가분들, 뭐 교수님부터 학원 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뵙지만 강사분들부터 네. 이렇게 빡세게 일찍부터 시키겠다라고 하는 분을 일단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신기하게도 이게. 맞아요. 그게 잘 맞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맞고 성공한 아이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치동에서도 실제로 그거에 수혜를 입고 성공한 아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들은 그걸 준비하다가 수학 정서 망가지고 그 땡땡 수학 학원을 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도전을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그 학원을 가기 위한 새끼 학원을 보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학원이 심화 수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하면 실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에서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실제로 받으면 배운 내용을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뭐 힌트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막 게임처럼 즐기고 나는 이거 미션 해결해서 집에 갈 거야. 이런 에너지를 가진 애들은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거기 한번 보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아이인지 우리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학원에 보내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는 게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유치학부터 이렇게 학원 여러 개 보냈는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 그럼 그동안 난 뭘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요. 아이들 간의 변별을 주기 위한 거고 그 시험 유형에 맞춰서 공부한 아이들이 잘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애쓰신 결과물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초등 때 수학은 솔직히 말하면 초등 6년 동안의 수학이 중2일로 수렴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등 3년 동안의 수학이 고1로 수렴이 돼요. 이 얘기는 초등 과정을 열심히 했다면 중1 과정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초등 때 중등 수학을 잘하기 위한 준비 정도만 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심화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심화도 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 애들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높은 수준. 그리고 더 높은 수준.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한번 도전해봤어? 근데 못하네? 여기서 멈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좌절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 문제집을 더 풀어볼까? 틀린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볼까? 수학 사전을 볼까? 뭐 이렇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다시 공부해서 풀면 해결할 수 있구나. 이 경험을 아이들한테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초등수학에서 충분히 성과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년 정도의 선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현실적으로 고등수학을 소화하기 위해서 고등수학을 좀 일찍 시작하고 중등수학을 그래서 또 일찍 시작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 때 선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2, 3년 쭉쭉 빼세요 이런 말씀은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선행을 최대 목표로 삼아서 시간이 남는다. 심화를 더 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더 신경 쓰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좀 탄탄한 수학 실력들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융합을 통해서 기초적인 실력들을 쌓고 중학교 올라가면 충분하다. 초등 때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 정작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에너지가 다 빠져서 달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량 보존이라고 하죠. 12년 동안 그 아이가 쏟아낼 수 있는 공부 에너지의 양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초등 때 너무 반 이상 써버리면 정작 달려야 될 중고등학교 때는 힘이 없어서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네. 그러면 초등 때 어떻게 수학을 시키는 게 정석인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렇게 선행 많이 하시는 것도 불안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 선에서 우리 주단쌤이 딱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동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형 따로 해야 돼요. 도구 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랑 문장제 따로 해야 돼요. 정말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야 되냐? 여건이 되면 하시면 좋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것만 해도 된다 일단. 네. 저는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침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공부? 아침에 일어난 아이의 전두엽을 깨워주시면 하루에 공부가 수월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 아침밥을 꼭 먹는다, 뭐 이런 생활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수학을 이때 하는 게 되게 좋다. 수학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래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딱 5분만 하시면 돼요. 아니 5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쌓이면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5분을 뭘 할까? 수학적인
활동을 하면 무엇이든 좋기는 한데 저는 추천하는 게 오답 봉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답 봉투. 네, 제가 정말 강조하는 주단쌤의 시그니처. 그렇죠. 실제로 오답 봉투라고 유튜브에 치면 제 영상이 뿅 제일 위에 나옵니다. 네. 근데 영상 썸네일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군가 하실 거예요. 너무 예전에 찍은 영상이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다시 새롭게 찍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오답 봉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답 노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답 봉투는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오답을 봉투 안에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오답 봉투가 아이들한테 약간 게임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제 오답 노트는 솔직히 만들기 너무 힘들고 만들고 나면 그거 학창시절에 만들지도 않으셨죠? 저는 뭐 노트로 뭔가를 많이 해본 기억은 그죠?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든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활용해본 기억이 잘 없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오답을 다시 본다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이렇게 막 힘들고 다시 안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자들한테 활용해보고 정말 효과가 좋구나 이렇게 검증한 그런 방법인데 실제로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해봤다. 우리 아이도 효과 봤다.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고 일단 해보셔도 되는데 방법은 비슷합니다. 틀린 문제 잘라서 넣는 거예요. 잘라서 넣는데 요거를 넣을 때 주의점은 이제 문제만 잘라서 넣으면 어느 문제집에 몇 번 문제 그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뒤에다 표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짤짤짤짤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5분이니까 우리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한 5문제까지 뽑아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었어요. 팍팍팍팍팍 찢어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 안에 못 푼 문제들이 줄어들겠죠. 찢는 희열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나 뭔가 해결했다. 네, 이거 다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왜 좋냐면 일단 문제집에서 오답을 풀고 넘어갔을 때 문제집 위치로 답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또 틀린 순서대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단원에서 어떤 걸로 풀었던 거라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작위로 뽑혀요. 무작위로 뽑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나온지 잘 모르고 문제만 독립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독립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생소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오답 노트는 이게 좀 부족한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오답 봉투는 이게 너무나 가능해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집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네 라고 기억한 애들은 그냥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잘 기억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지? 이렇게 고민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면 뭐 한 문제만 풀어도 상관없고 5분만. 이렇게 뭔가를 해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아침 시작할 때 이제 머리를 한번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뭔가 전두엽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오늘 하루의 공부가 좀 더 윤활유를 받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어떤 과목이든 잠깐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맞아요. 이어서 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학 문해력을 꼭 키워줄 거예요. 네, 수학 문해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문해력과 결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수학 문해력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문장제 문제들이에요.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거를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식을 잘 쓰고 그다음 풀이 과정을 어떻게 나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읽기 싫어하고 읽는 아이들조차도 있는 숫자들을 그냥 자기가 풀기 쉬운 방식으로 대충식 만들어가지고 대충 풀어요. 당연히 틀리죠. 이거는 문해력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수학 문해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용어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저는 정말 추천을 많이 해요. 교과서가 중고등 교과서로 갈수록 자습서처럼 친절하게 써있는데 초등 교과서는 그렇게 친절하진 않거든요. 그 내용도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용어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수학 사전 사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 사셔도 돼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뜻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수학 문장제에서 수학 용어들을 눈에 익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숫자에서 용어까지 하니까 조금 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갖춰져야 중등, 고등 수학으로도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고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 때는 문해력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된다. 세 번째는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냥 문제집 푸는 거지 뭐야. 기껏해야 틀린 문제 오답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 때 정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N회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데 맞았던 문제 다시 풀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틀렸던 문제를 정말 뿌리까지 뽑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푸는 방식이고,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우리 아이들 한 학기 문제집을 몇 권 풀어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권의 문제집도 풀 수 있어요. 물론 한 권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문제집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 때 이 부분을 잘 챙기면 절대 수포자로 빠지지 않는다.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챙겨야 하는 내용들 모두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집대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번에 제 책에 들어있는 부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등까지 쫙 나와 있죠. 각 학년 단원별로 아이들이 어떤 내용들을 조금 어려워하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좀 신경 써서 이제 지도를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학년별로 심화까지 잘 다져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초등 1학년부터 중등까지. 그리고 수학 개념학습법, 문제집 활용법, 오답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QR코드 넣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1학년 때는 너무 많은 거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이때 수학은 수학적 경험을 많이 하고 수 감각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험적으로 수학을 접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수 감각은 어떻게 키워주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책에 가득 담아놨거든요. 네, 예시로 이때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좋은 게임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게임 리스트? 네, 근데 게임 리스트인데 게임하는 방법들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단원별로 요 단원을 배울 때는 요 게임을 이제 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보충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1, 2학년 때의 기초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3학년 때 조금 어렵게 시작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영역별로 좀 구멍이 생긴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연산이 안 돼. 어떤 애는 도형이 안 돼. 특히 4학년 때 도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도형한 데서 고학년까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때는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지 채워가면서 후행학습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후행이 선행의 반대 개념인데 대부분은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후행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행하는 법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결과적으로 완성해야 될 중고등 수학의 기초는 다 초등에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잖아요. 네. 수잘알. 네. 이 책 안에 문제집 추천도 있나요? 당연하죠. 문제집 고르시는 게 정말 힘드시거든요.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초등 수학 문제집 섹션이 진짜 커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은 문제집들 많은데 그것들 중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고르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수준별 문제집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장제 문제집, 도형 문제집, 연산 문제집 이렇게 영역 문제집들도 되게 많아요, 수학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또 좋은지 추천도 가득 넣어드렸습니다. 문해력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문해력 문제집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집 리스트도 책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것과 더해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그리고 중등까지 학년에 맞춰서 각 영역별로 어떤 책들을 읽으면 실제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그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 책 리스트만 좀 체크를 하셔도 진짜 알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담았어요. 문제집 추천부터 수학 동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 관련 도서부터 엄청난 많은 추천도 들어가 있고 그냥 뭐 이 책 내용을 따라만 가셔도 정말 친절하게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책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떤 문제집을 풀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많이들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집, 그 다음에 테스트 보면서 이 정도 실력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의 수학 실력을 완성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학 용어와 개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넣어놨습니다. 특히나 수학 심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랑 고학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그냥 가볍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또 그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가 열심히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직접 볼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수학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리스트 그리고 그 답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가볍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이 뭐야? 그럼 아이가 뭐뭐뭐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문제풀이까지 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봐서 이제까지 했던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올해는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테스트가 그럼요. 되겠네요. 예를 들어 5학년이면 그 아래 학년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게 구멍이죠. 그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각 학년 시기마다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서구력 수학이 끝물이라서 서구력 수학 진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질문들 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분수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 분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학원 꼭 보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들 해결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수학 공부법 진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집 어떻게 푸는 건지 오답 어떻게 체크하는 건지 그리고 수학 교과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문해력 키우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 주셨던 정말 많은 내용들 요건 정말 아셔야 돼 라는 거를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집대성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단쌤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